네, 계속해서 반도체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반도체주 조정도 많이 받았지만 회복은 하고 있고요. 회복이 좀 더딘 것 같기도 하고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저희가 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를 항상 전통적인 IT 하드웨어의 주가 조정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5월, 6월까지는 그 해의 어닝을 주가에 좀 반영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할 수 있는데 7, 8월이 되면 사실 그 다음 해로 반도체 시기에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 해의 어닝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7, 8월에는 정확하게 이 수치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좀 등장을 하면서 이 시기에 IT 하드웨어는 주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이거는 뭐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네. 나스닥 IT 하드웨어 종목들도 항상 적용받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정도에 이제 정확하게 그 다음 해의 어닝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가 조정을 좀 받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주가 하락은 좀 과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를 저희가 좀 주가에 반영하면서 내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디램 가격 상승 사이클이 내년 3분기까지 최소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업체들 증익 사이클과 주가 상승도 아직은 여력이 저는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계절적으로 이 시기에 피크아웃 우려가 좀 불거지는 조정받는 시기다. 그럼에도 주가 하락은 좀 과했다는 측면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은 다음 주죠. 28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에 관심이 모이는데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 계속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매출액과 뭐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분기 가이던스와 최근에 좀 이제 이슈가 됐던 블랙웰 관련해서 타임라인을 좀 공유하는 내용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지금 단계에서 블랙웰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차분기 가이던스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2분기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과 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출시 지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처음에 시장에서 이제 블랙웰 관련해서 뭐 1개에서 2개 분기까지도 지연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B200 칩 같은 죄송합니다. B100 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만의 엔비디아 밸류체인 업체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볼 때는 약간 뭐 2주에서 3주 정도 지연이 되더라도 4분기 내에 출시가 좀 이루어질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만약에 이 블랙웰 시리즈가 좀 지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이 블랙웰 이슈가 터지면서 저희가 B200A라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같은 아키텍처 내에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얘기가 또 대두됐다는 것은 결국에 이게 아키텍처 설계단의 문제라기보다는 패키징단의 문제로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CSP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GPU 구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 이게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투자 공백을 둘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체 제품인 이제 호퍼, 현재 지금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H100이나 H200 제품을 더 구매할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웰이 출시가 지연돼도 매출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AI 거품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캐즘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직 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성 AI 혁명이 시작된 지 지금 1년 반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요. AI는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듯이 전 세계에 걸쳐서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이 처음 생성 AI가 등장하고 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수익화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AI는 생존 경쟁입니다. 투자하거나 혹은 10년에서 15년 안에 정말 이 중요한 기술의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AI 요 산업에서 AGI라고 하는 이제 강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데요. 강인공지능에 달성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기조의 투자를 좀 유지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AI 투자 경쟁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반도체 탑픽으로는 SK 하이닉스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지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제시한 이유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단기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이었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해서 2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내년 영업이익 뭐 40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한 1.2배 수준까지 PBR이 내려오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평균 PBR인 1.7배를 적용하더라도 이제 직전 고점인 24만 원 수준까지는 다시 트라이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뭐 빠질 때도 많이 빠지는 종목이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는 베타가 세게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반등을 트라이하고 있는 장에서는 하이닉스를 이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낙폭이 과도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개선되고 있지만 파운드리는 여전히 적자로 알려지고 있고 적자폭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1분기 대비해서 파운드리 LSI 사업부 적자는 이제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 이제 실적 발표에서 또 고무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엑시노스 이제 2400에 대한 반응이 좀 나쁘지 않았고 또 애플워치에 탑재됐던 엑시노스 W1000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이제 매출이 잘 나갔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에 또 북미 고객사 향으로 엑시노스 2400에 대한 공급 본격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하면서 이제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갈 수도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뭐 네. 수율도 좀 올라오게 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주요 고객사들로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저는 이제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고객 다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들 어쨌든 시장 전반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DDR5 가격 하반기에도 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수익성이 개선될 거리로 당연하게 생각이 네. 되는데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사실 DDR5 스팟 가격 추이를 좀 보시면 DDR4 대비해서 좀 계속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DDR4는 재고 축적 수요를 좀 반영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DDR5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를 좀 반영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D5가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어지면 이제 전반적으로 메모리 사이클에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D5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수요 회복보다는 이제 HBM 쪽으로 웨이퍼 인풋이 많이 집중되면서 DDR5에 대한 캐파 로스가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급단에서의 어떤 제약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과거의 업사이클 때 하이닉스 기준으로 디램 마진율은 최대 70%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반 디램 기준으로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시중에 알려진 HBM 마진율이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55에서 60%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서도 가격 상승이 계속 가파르게 나타난다면 HBM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일반 디램 마진율 올라올 수 있을 걸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D램 가격이 상승한다는 점 우리 그 반도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뉴스라는 점을 들어보고 왔고요. 반도체 소부장 얘기 좀 해보겠는데 반도체 소부장 쪽 하반기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차별적이기는 했지만 네. 전공정 업체들은 그래도 2분기 실적 때 이제 최소 바닥 다지기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후공정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HBM 밸류 체인들 위주로
실적 상승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같은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적 개선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제 HBM 관련 업체들을 후공정에서는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DM 업체들의 전공정 투자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테크 그리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이런 업체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전공정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를 좀 주목하고 계시고 반도체 후공정에서는 실적을 증명하는 HBM 업체들을 선호하고 계신다. 간단하게 반도체 하반기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사실 대외적인 리스크, 뭐 매크로적인 리스크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도 반등을 시도하다가 또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입장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저는 사이클이 아직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에 대한 투자와 이제 CSP 업체들의 캐펙스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 위주로 계속해서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사이클이 아직 남아있다. 대형주 위주의 매수를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오늘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